2025년 전 세계를 뒤흔든 캄보디아 스캠 제국의 중심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자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를 천재아이라 기억합니다. 푸놈펜 한복판, 대리석 외벽으로 장식된 고층 빌딩 위엔 프린스 그룹이라는 금빛 간판이 걸려 있었으며 현지 언론은 그를 캄보디아의 미래라고 불렀으며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돈으로 세운 왕국이자 범죄의 제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캠은 단순한 사기가 아닌 사람의 욕망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착취 시스템이며 현대판 노예제라 불릴 만큼 구조적입니다. 투자와 혁신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실체는 감금, 협박,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디지털 범죄망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세상, 그 심장에 바로 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천지가 얼마나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었는지 천지의 세상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천지는 1987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카지노와 도박 사업으로 돈의 흐름을 익혔지만 2012년 중국 정부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자 그는 방향을 틀어서 더 느슨한 법, 더 부패한 제도, 더 쉬운 돈이 있는 곳을 찾아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내전의 상처에서 막 벗어나던 시기였고 부패는 권력의 일부처럼 굳어져 있었던 상황으로 돈이 곧 권력이었고 법은 그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천지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그는 처음부터 범죄자로 출발한 것이 아닌 합법적 투자자의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도시개발, 금융, 건설, 의료 등 사회 기반 사업에 참여하며 캄보디아의 젊은 혁신가로 불렸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후원하며 자선가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공로로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옥냐라는 명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수여되는 귀족 자기였지만 천지는 이 칭호를 브랜드처럼 사용하며 그는 영어로 프린스라 이름 붙인 그룹을 세우며 스스로를 왕자로 포장했습니다. 2010년대 초 프린스 그룹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건설, 보험, 미디어 등 7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천지는 정부 고위층과 나란히 사진을 찍으며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면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으며 그의 제국은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했고 자금의 흐름은 불투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돈을 기부해 명예를 사고 그 명예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다시 돈을 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지의 이름이 붙은 건물은 늘어났지만 그 내부에서는 무언가 감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찬양했지만 그의 제국은 이미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자선가의 얼굴 뒤에 숨은 거대한 범죄 구조가 곧 전 세계를 흔들게 될 줄은요. 2019년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은 한때 아시아의 마카오로 부르며 수십 개의 카지노가 들어서고 도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는 프린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천지는 리조트와 호텔, 카지노 면허를 잇따라 인수했고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시아누쿠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구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자 이 모든 계획은 무너졌으며 국경이 닫히고 관광객이 사라지자 카지노 산업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천지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수익원을 잃었고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묶이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지는 그때 새로운 길을 찾은 그의 선택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급격히 확산되며 가상경제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었죠.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은 그는 카지노가 멈췄다면 사람들의 탐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구축한 사업의 이름은 P2E 즉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구조로 겉보기엔 혁신적인 비즈니스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카지노의 온라인 버전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이 구조를 투자, 플랫폼, 블록체인 스타트업, 게임형 수익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광고가 붙었고
SNS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집 공고는 IT 기술자, 게임 기획자, 투자 상담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과 사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높은 연봉과 해외 근무 조건에 끌려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도착한 곳은 고급 오피스가 아니라 철조망과 전기 담장으로 둘러싸인 컴파운드라 불리는 폐쇄 단지였습니다. 그곳은 일종의 감금형 노동 캠프였습니다. 입구에는 무장 경비가 서 있었고 CCTV가 설치된 복도는 하루 24시간 녹화되었습니다. 출입문은 얼굴 인식으로만 열렸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는 도착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만 일하면 자유를 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매일 밤 수백 명이 컴퓨터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SNS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가짜 플랫폼으로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것. 그 대가로 그들은 끊임없이 폭언과 감시를 받았고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전기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지들은 표면상으로는 경제특구나 디지털 산업단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프린스 그룹의 하청 형태로 현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권력의 언어가 된 사회에서 천지의 제국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그의 사업을 국가 발전의 상징이라 불렀고 푸놈펜의 언론들은 그의 기부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NGO와 인권단체는 이미 2021년부터 시아누쿠빌의 컴파운드는 사실상 인신매매 구역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시스템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각 회사의 법인은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비트코인과 트론, 이더리움 등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프린스 그룹 계열 은행을 거쳐 세탁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론 합법적인 해외 투자로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감금된 인력들의 노동과 국제범죄 네트워크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천지의 스캠 산업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한국에서 해외 블록체인 투자, 캄보디아 부동산 펀드 같은 이름의 설명회가 열렸는데 그 대부분이 천지의 네트워크와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테헤랄로와 부산 연산동, 대구 동성로 같은 지역에서는 프린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투자 자금이 모였고 그 돈은 대부분 해외로 송금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자금은 게임 서버나 온라인 플랫폼 투자금으로 전환되어 다시 천지의 제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사기 모델을 넘어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시스템을 만들고 경비가 사람을 감시하며 경찰이 침묵하는 구조. 각자의 역할이 이미 하나의 체계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경제활동처럼 포장되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천지는 여전히 자선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여전히 정부 행사에 초대받았고 외교 포럼에서는 청년 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제국의 내부에서는 매일같이 절규가 들렸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이들은 사라졌고 남은 자들은 다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서버는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천지의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화해서 그가 만든 시스템은 어느새 범죄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천지의 제국은 겉으로 보기엔 철저히 정비된 현대식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국가의 형태를 띤 거대한 범죄 시스템이었습니다. 건물마다 보안 구역이 세분화되어 있었고 층마다 관리자와 감시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출입카드로 이동 동선을 통제당했으며 식사와 휴식, 수면 시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군사 조직처럼 운영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감시 아래 존재하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천즈는 인간을 효율적 자산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량의 수익을 강요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인력은 불량 인원으로 분류되어 다른 구역으로 이동됐습니다. 그 구역은 교육센터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폭력과 고문이 이루어지는 처벌소였습니다. 감금된 사람들은 전기봉으로 고문당하거나 식사를 제한받았으며 일부는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철조망과 무장 경비, 그리고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완벽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의 창문은 모두 용접되어 있었고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퍼졌다고 합니다. 이 단지들은 한 나라의 행정기관보다 더 체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감시, 수익 관리, 인력 통제, 기술 운영,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천지의 본사는 이를 운영 효율화라 불렀고 내부 문서에는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노동이 아닌 사람의 착취 효율이 숫자로 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가 세운 프린스 그룹의 금융 계열사는 이 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범죄 수익은 비트코인과 트론, 이더리움으로 바뀌어 국경을 넘어 이동했고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일부는 부동산으로 전환되었고 일부는 고급 미술품과 와인 경매를 통해 합법적 자산으로 둔갑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산 중 일부는 캄보디아 GDP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됩니다. 천즈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조작할 수 있는 금융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과 외세의 개입으로 행정력이 약했고 공권력은 돈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프린스 그룹의 차량을 먼저 통과시켰고 관료들은 그의 호텔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그의 후원금을 받았고 방송은 그의 자선 사업만을 다뤘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제국은 범죄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국가, 비공식 정부로 진화했습니다. 2021년 이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천즈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약 21조 원을 압류했고 영국은 런던 중심가의 부동산과 예술품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수십 개의 위장 계좌와 법인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지의 이름이 지워진 뒤에도 그의 부하들이 만든 신생법인들이 같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혁신, 기술, AI, 메타버스를 내세워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선보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감금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은 사실상 하나의 스캠 수도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네온사인으로 빛났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폭력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오토바이가 달리고 호텔은 만석이었지만 그 건물의 3층과 4층, 그리고 지하에는 감금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투자자 명단을 관리했고 가짜 수익 그래프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환상이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캄보디아 IT 스타트업 취업이라 속아 넘어가 현지로 향했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기 범죄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루에 수십 명의 한국 투자자에게 연락을 돌리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곧 스스로의 족쇄가 되었고 그 고리 속에서 수많은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이 구조의 끔찍한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제국 안에서는 속은 사람도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다시 누군가의 명령에 종속되었습니다.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였고 누구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21세기형 노예시장이라 규정했습니다. 감금, 노동, 협박,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그곳에서 기술은 통제의 수단으로
돈은 폭력의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즈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모든 일은 그의 설계 아래 진행됐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효율적이었고 차가웠으며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소모품으로, 시간을 화폐로, 목숨을 데이터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그 흔적들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천즈는 사라졌지만 그의 조직원들은 이름을 바꿔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까지 이어진 이 구조는 이미 하나의 산업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온라인 광고를 내고 가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SNS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 문장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덫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천지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구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엔 또 다른 이름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여전히 한 번의 클릭이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이제 스캠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만들어낸 탐욕의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법보다 빠르고 탐욕은 언제나 윤리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동안 세상은 또 다른 천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밝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된 세상에서 인간은 숫자가 되었고 그 숫자를 움직이는 손끝에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멈추지 않는 한 스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푸놈펜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카지노의 네온사인은 꺼지지 않았고 도심의 빌딩에는 여전히 프린스 그룹이라는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천지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된 세상에서 법은 그림자가 되고 인간은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캠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법을 대신하고 기술이 윤리를 대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천지가 또 다른 이름으로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시스템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한올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 어둠의 구조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올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다음 영상도 빨리 보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다.